자, 두 기자님들 예로부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홉 수를 조심해라. 아하. 나 올해 삼재야. 아, 근데 이게 삼재가 저 뭐 사람마다 들어오는 해가 다 다릅니다. 이 띠별로 한 3년 동안 불운이 찾아온다고 해서 보통 뭐 삼재 때는 결혼이나 이사 이런 거 다 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뭐 거의 뭐 준무속인이지. 저는 뭐 무속을 아주 존중합니다. 자, 아홉 수와 삼재는 뭐 유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속설인데요. 그런데 바다 건너 일본에도 우리나라 삼재처럼 불행한 운명, 애군이 드는 나이가 있다고 합니다. 남성은 25세, 42세, 61세. 자, 여성은 19세, 33세, 37세를 일명 야쿠도시라고 해서요. 해당 나이인 해와 그 전후를 포함한 3년간 애군이 든다는 미신입니다. 아니 전으로 플러스만 3년이면. 오 기자 42세인데? 근데 일본은 한국 나이 아니잖아. 하나 깎아주고. 내년이네. 내년이야? 아니다 내년이네. 내년이네. 오 내년이야. 그래, 42세래. 근데 삼재도 보통 한 3년 보니까. 네. 그러니까 삼재도 그 들삼재, 날삼재라고 하는데 이게 3년간 애군이 든다는 거니까 이게 일본 것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긴가 보죠. 아니 근데 3년 동안 애군이 된다는 얘기 이런 미신이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일본의 야쿠도시는 약 1000년 전 헤이안 시대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남성 25세, 여성 19세가 청춘기의 끝, 남성 61세, 여성 37세가 인생의 전환기, 그리고 가장 큰 애군이 드는 나이 42는 일본어로 죽음을 뜻하는 시니와 발음이 비슷하고요. 33은 아주 나쁜 모양을 뜻하는 산잔과 발음이 비슷해서 애군이 드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인들이 야쿠도시를 얼마나 경계하느냐? 야쿠도시 때는 이사, 결혼은 금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연초에 액마기 의식인 일명 야쿠바라이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면 액마기용 부적을 사거나 기도를 받아서 애군을 떨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야쿠도시에 해당하는 사람 집으로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서요. 집안의 신단에 쇠젓가락, 술, 말린 오징어 등 제물을 올리고 절을 함으로써 집주인의 애군을 막아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을 사람들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애군을 막아준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어떤 힘을 모아서 애군을 떨치려는 노력이 보이는 부분이네요.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자, 이번 특종은 터키에서 전해지는 미신을 준비했는데요. 이 터키 하면은 뭐 우리와 형제 나라로 일컫는 그렇죠.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와 비슷한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터키 문화가 비슷한 게 있대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 복을 기원하며 집에 복조리를 부적처럼 걸어두었던 것처럼 터키의 집뿐만 아니라 거리, 상점 등 곳곳에 이 부적처럼 걸려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악마의 눈이라 불리는 나자르 본주입니다. 야, 저거는 약간 그 뭐죠? 그 인도네시아에서 파는 거 그 왜 잘 때 걸어놓으면 악몽 안 꾼다는 드림캐쳐. 네, 그거랑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런 비슷하네요. 근데 악마의 눈이라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무서운데 우리나라 복조리는 이제 뭐 이름부터 복을 준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자르는 아랍어로 눈 혹은 보다를, 본주는 터키어로 구슬을 뜻하는데요. 자, 악마의 눈이라고 해서요, 이 자칫 불운이나 부정적인 부적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요. 터키인들에게 이 악마의 눈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악한 기운을 더 강력한 악한 모습으로 막는 수호의 상징이자 행운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집에 금주를 쳤잖아요. 그죠? 터키에선 아기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들이 나자르 본주를 선물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복조리하고 금줄 치고 이게 애군을 막아주고 행운을 좀 불러온다 이런 거니까 비슷한 면이 있긴 있네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터키인들에게 나자르 본주는 일상 그 자체. 집에 걸어놓는 건 물론 인테리어, 팔찌, 목걸이, 열쇠고리 등 터키인들의 생활 우와. 깊숙이 스며들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새 차를 사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부적처럼 나자르 본주를 걸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이쁘다. 우리와 다른 듯 비슷한 터키의 부적 악마의 눈. 형태가 어떻든 이 애군을 쫓고 행운을 바라는 마음 하나는 국적 불문 다 똑같은 것 아닐까요?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2위를 공개합니다. 이탈리아 동포의 모모모의 금요일. 서양권 국가에서 13일의 금요일이란 뭔가 불운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불길한 날로 여겨지는 미신으로 유명하죠. 영화 13일의 금요일도 있었잖아요. 너무 무서운데. 제이슨 나오는 거. 네. 맞아. 네, 진짜 무서운데.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13일의 금요일이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이제는 이제 우리한테도 약간. 하도 많이 봐서. 자, 그런데요. 이 저 멀리 이탈리아에선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17일의 금요일을 불길한 날로 여기는 미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러죠? 자, 이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 17일의 금요일의 미신에 진심이냐면요. 17일의 금요일인데 회의는 다른 날로 잡죠.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식 날짜는 17일의 금요일만 아니면 상관없어. 그렇습니다. 17일의 금요일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 그 밖에도 숫자 17일 자체도 불길한 기운이 있다 여겨 이탈리아의 한 항공사의 좌석엔 17열이 아예 없습니다. 어머나, 17일이 없어. 15, 16, 18이네. 바로 18이죠. 그리고 17에 얽힌 또 다른 일화. 1990년 아르헨티나와의 축구 경기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은 이탈리아.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를 오히려 불운하게 여겼다고 하는데요. It's a new one. 그 이유는 골을 넣은 시간이 17분이었고요. 그런데 그날의 경기 결과는 공교롭게도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의 패배였습니다. 저렇게까지 17일과 17일에 또 금요일을 불길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먼저 이탈리아인들에게 숫자 17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고대 로마 숫자 표기법에서 숫자들의 배열을 옮기면 고대 로마 묘비에도 등장하는 라틴어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바로 영어로 I have lived. 내가 살아 있었다. 즉 이 뜻이 지금 나는 죽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화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네. 죽는 거 싫어하는 거 똑같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기리는 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그리스도 순환의 날 혹은 죽음의 날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8월 이탈리아 르마르쉐 해안가에서 소규모의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날 역시 17일의 금요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많다. 뭐가. 우연이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깨름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1위 공개합니다. 자,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미신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기자님. 또 이상한 거 시키지 마. 뭘. 뭐 사진 보라 그러고 뭐 아이, 이런 거. 아이. 자, 이 펜으로 그 노트 있잖아요. 제가 나눠드렸죠. 본인 이름을 좀 써주세요. 진짜 너무하네. 많이 쓰세요. 봐요. 내 이름을 써! 내 이름을 써! 에이, 정말. 뭔가 느낌이 안 좋았어. 뭔가 진짜. 빨간색으로 이름을 적으면 죽는다 혹은 재수가 없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미신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를 꺼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친구들끼리 어릴 때는 빨간 펜으로 서로 그렇죠, 이름 그렇죠. 쓰리면서 막 네, 맞아요. 놀리는 거 하잖아요. 어릴 때는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저로 큰 싸움 됐어요. 왜 내 이름 빨간색으로 싸우기도 써요? 하죠. 그럼. 사실 빨간색 지갑, 빨간색 속옷은 행운을 불러온다는 얘기도 있고 화를 쫓고 운을 부르는 부적을 쓸 때도 빨간 글씨로 쓰는데요. 왜 하필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라는 미신이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원은 확실치 않지만 전해져 오는 몇 가지 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첫 번째 썰, 개유정난의 살생. 투양대군이 반정을 일으킨 개유정난 당시 한명회의 살생부에 반대파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살생부에 오른 반대파들은 대부분 숙청됐죠. 역사적으로 약간 데스노트 그런 그렇죠. 게 있었구나. 그 빨간색으로 적은 게 이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라는 분류였군요. 그렇죠. 야, 그걸 운명이 갈렸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빨간 펜 이름 미신의 유래 두 번째 설, 6.25 전쟁 사망자 표시용. 사망 통지서 속에 형의 이름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인 6.25 전쟁.
당시 국군에서는 전사한 병사의 이름에 빨간 줄을 쳐서 사망 표시를 했고 유족들에게 보내는 전사 통보서에도 전사자 이름을 빨간색으로 기재했다는 설입니다.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이후 빨간색은 사망이다라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뭐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한 건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죽음 불길함의 상징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 밖에도요, 빨간 펜으로 쓴 이름이 불길해 보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명찰인 수용자 번호표가 빨간색인 사람은 사형수입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름과 빨간색이 연관되면 불길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게 전 궁금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요한 뭐 인감 도장 이런 거 찍을 때 이름 생긴 도장은 빨간 인주를 묻혀 찍잖아요. 그쵸. 그건 왜 또 이건 오케이인 건지 도장 예외인 거예요? 도장은 괜찮고 빨간 글씨 이름은 찜찜하고. 근데 뭐 사실 찜찜하기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하면 빨간색으로 돼요. 이름 써야 되는 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빨간색 이름 쓸 필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기분 그쵸. 나쁘면 안 하면 네. 되죠 뭐. 자, 우리나라에는 빨간색 글씨처럼 아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무시하기엔 찜찜한 유명한 미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사 잘 부탁드려요. 아 근데 웬만해서는 이사는 손 없는 날로 하시지. 아니 많이 바쁘셨나 봐요. 바로 이사는 손 없는 날 해야 한다라는 미신입니다. 고 기자도 올해 이사했죠. 네. 예, 날짜 잡을 때 손 없는 날로 했어요. 아니 그냥 했어요. 자, 참 큰일 날 아 사람. 왜?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러냐? 이게 손 없는 날은 다들 손 없는 날 이사하려고 하니까 경쟁률이 세가지고 이사 센터 비가 비싸요 그날은 더. 자, 그렇다면 손 없는 날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손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코지한다는 악귀, 귀신을 뜻합니다. 그렇죠.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로요. 원래 귀신이 동서남북 옮겨 다니는데 귀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사방 위로 없는 날 이사나 개업식, 결혼식 같은 중요한 행사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손 없는 날이 언제냐?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매달 음력을 기준으로 날짜 끝자리가 9와 0으로 끝나는 날, 즉 9, 10, 19, 20, 29, 30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날짜 맞추기 쉽지 않고 어렵죠. 요즘에 바쁜 사람 언제 그것까지 따져가지고 합니까? 허허. 자, 그래서 부득이하게 손 있는 날 이사하게 될 경우 귀신에 대처하는 미신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을 피하고자 쌀을 넣은 밥솥을 제일 먼저 이사할 새 집에 들여 보내는 거나요. 귀신이 싫어하는 소금과 팥을 이용해서 새 집 현관에 소금을, 집 구석구석엔 팥을 뿌리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하긴 했는데 이사하거나 개업하면 시루떡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팥 아까 던진다고 그렇죠. 했으니까 실은 연관이 저게 좀 있는 팥이 거죠. 올라가니까. 붉은색이 약간 그거 막아가지고 액막이 기능이 있다고 붉은 팥. 많이 믿었잖아요. 그렇죠. 자, 믿거나 말거나인 미신이지만요. 사실 손 없는 날은 무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무척이나 오래된 미신입니다. 신라와 백제의 최후의 전투, 황산벌 전투에 손과 관련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군, 적군의 방향에 손이 있사오니 후면으로 우회 역습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이런 나약한 놈!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야. 당시 한 군사가 손귀신이 두려워 상관인 계백장군에게 작전을 바꾸자고 충원했으나 계백장군이 이를 듣지 않고 정면으로 신라군에 맞섰다가 대패했다는 겁니다. 손 없는 쪽으로 갔어야죠. 손 없는 쪽으로 갔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네. 당연하지.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저 오래되긴 했네요. 저. 네.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미신들, 여러분은 이 미신을 얼마나 믿으시나요?